네, 이번에는 재밌는 문화산책 뻔뻔한 컬처 시간입니다. 국철 씨가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세 분들은 혹시 사진 찍으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뭐 지은 씨랑 효윤 씨 같은 경우는 이쁘시니까 뭐 셀카도 이렇게 좀 찍으시니까 뿌잉뿌잉도 하실 것 호석 씨는 안 같은데 이쁘신가요? 호석 씨는 좀 찍으세요? 저는 주로 셀카는 안 찍고요, 솔직히. 예. 남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하게 넘어지거나, 국철이 이상하게 뭐 멘트 보고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이상한 찍어서 사진들. 막 올리죠. 아, 그렇죠. 저도 사실 셀카보다는 저는 맛있는 음식. 음식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 찍어서 이 SNS에 올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에 보면 정말 SNS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진가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정작 아름다운 거는 제 눈으로 이렇게 못 보고 렌즈로만 보는 게 아닐까라고 좋은 생각이 얘기예요.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분들은요, 이 아름다움을 잘 담아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진과 글이 만나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릉에 대한 애정이 담긴 책인데요. 소량, 예향, 그리고 문향 강릉을 사랑하는 사진 동호회 사진나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강릉 문화예술관입니다. 안에서는요, 이 사진을 잔뜩 늘어놓은 것이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이 은발의 신사는 이종만 사진가인데요. 이 사진나무 동호회의 스승님이시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죠? 지난 8월 달에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진나무 팀의 일부와 다른 또 단 팀의 일부하고 합쳐서 미얀마를 12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냥 미얀마 국내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미얀마의 그 국내를 관통하는 한 2,000km 정도는 강이 하나 있는데요. 그중에 한 1,400km를 탐방하면서 강변 주위에 있는 마을 또 촬영을 해서 그 오지를 다녀온 사진을 이번 전시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스승의 전시회에 두 팔 걷어붙인 회원들, 끈끈한 의리로 다져진 동호회라는 게 이게 막 느껴집니다. 예. 이분들이 처음 만난 건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광자였습니다. 네. 이 강좌가 모두 끝난 뒤에도 모임을 지속해서 이 오늘의 사진나무가 만들어진 거죠. 사진나무. 예. 이 사진나무 동호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이상씩 길게 사진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단체전을 했어요. 마인드 이미지전, 그 다음에 그 공간전, 그 다음에 사진 새 옷을 입다, 뭐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룹전도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나무 동호회가요, 이 강릉의 구석구석을 담은 책 한 권을 냈는데요. 이 여느 사진책과는 달리 강릉의 문화와 역사가 상세히 담겨있는 아주 수준 높은 책입니다. 야, 예. 이걸 다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기록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진하는 사람들의 책무이거든요. 좀 우리가 지었던 그 관광 불화사적인 그런 강릉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방을 기록하는 것이 아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영상을 지방을 좀 기록해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릉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스텝 올리는 작업을 나름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진 촬영 기간만 3년. 아유, 이 참고 서적과 찾아본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달할 만큼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책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강릉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영상적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걸 글로서 표현해서 그것이 묶어진다면 강릉에 살고 있는 강릉 사람들이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릉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졌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험난하지만 힘들지만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강릉을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요, 강릉의 명소를 각각 나눠 맡아서 촬영에 임했는데요. 네.
이은겸 씨는 이 허난설원의 시심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곳 허난설원 생가터를 3년 반 동안 문턱이 닳도록 오고 또 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무 좋잖아요. 벤치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옛날에 그 난설원의 그 뭐라 그럴까 애틋한 것?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년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2년 반은 이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찍기 시작했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었던 허난설원. 이 1000여 편이 넘는 시를 쓰며 당시 조선의 여인들이 가지 않던 길을 걷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허난설원의 애착을 갖고 사진을 찍다 보니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다고 하네요. 이 관리인 아저씨가 굉장히 부지런하셔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관리인 아저씨가 빗자루를 싹싹싹싹 쓸어내는 거예요. 아저씨 제발 오늘 하루만 좀 낙엽을 안 쓸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어서 찾아간 곳은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강릉에서 가장 좋은 명승지라고 칭했던 경포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경포대는 관동 팔경의 하나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 그럼요. 경포대 뭐 좋죠. 강릉의 경포대는 관동 팔경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특히 그 관동 팔경은 각 시간대별로 아름다운 경치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척의 죽서루 같은 경우는 석양이 아름답고 양양의 낙산사는 일출이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 강릉의 경포대는 달밤이 아름다운 곳이죠.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강릉의 경포대는 경포호라는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달이 뜨면 5개의 달이 뜬다고 하죠. 그렇죠. 바다, 호수, 하늘, 님의 눈동자, 그리고 술잔에 빠진 달까지. 야, 참. 이곳 경포대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이 강릉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찍고 싶어서 언제 좀 오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붉은 해돋이를 찍을 수가 있고 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이 해넘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경포호수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뭐 푸른 잎, 가을은 또 가을대로 나름대로 낙엽도 있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아주 좋은 촬영지가 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경포대에서 느끼는 사계절의 매력에 푹 빠져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곳을 들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30년 넘게 강릉에 살면서 저는 뭘 했나 싶더라고요. 이 호수면에 비치는 그 햇빛을 보시면 굉장히 물이 아름답습니다. 네. 저도 그 촬영을 많이 해봤고 특히 이제 오리가 있을 때 같으면 새들이 있을 때 같으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겨울철에 특히 그 아침에 호수가 얼잖아요. 호수 얼음 면을 비치는 햇빛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이 좋은 렌즈를 사지 말고 좋은 신발을 사라고 했던가요? 이 발품도 많이 팔고 이 부지런해져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규영 씨가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건 제가 만졌던 첫 번째 카메라입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는데 그렇죠. 이 카메라가 제가 40년 넘게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40년 넘게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인데 71년도부터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물론 다 필름 카메라고요. 자동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다 매뉴얼로 이제 이 조리개와 그리고 셔터 타임을 다 우리 눈으로 보고 제가 맞춰서 그에게 낡은 카메라와 필름은 50년 넘게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장 한 장 필름 안엔 이 소년의 하루하루가 아로새겨져 있죠. 오, 보물인데요, 진짜. 필름을 선상을 해야 되고 또 사진을 인화해봐야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방만 안 되다 보니까 사진 찍는데 신중하게 찍을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셔터를 막 누를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필름값 자체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진에 대한 오랜 열정을 간직한 사진나무 동호회 회원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강릉의 아름다움이 좀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강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사가 바로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어떤 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 책으로 인해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장차에는 영문판으로 여러 개 나라의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됨으로 해서 이 책이 그 강릉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과 푸른 동해 사이에 자리한 강릉에 살면서 이 강릉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그 열정 변치 않길 바랍니다. 뭐 저도 강릉 거의 뭐 가니까요, 매주. 예. 네. 그런데 그때마다 느낀 건데 참 강릉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보니까 네.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멋지고. 맞습니다. 이 저분들의 모토가요,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강릉이 굉장히 또 허석 씨 말대로 굉장히 멋진 곳인데 정작 강릉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한다는 거에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몰라요, 왜? 왜 몰라? 왜 그랬지, 진짜? 아, 맞아요.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남의 거, 내가 갖지 그렇죠. 못한 남의 것을 더 부러워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참에 저도 그냥 이 원주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사진으로 좀 남겨볼까 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활 자체도 굉장히 좀 윤택해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나무 동호회 회원분들 정말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저는 또 화면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요. 저런 분들이 강릉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원도 여러 곳곳에 계셔서 우리 강원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이 아름다운 강원도 기록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생방송 강원 3류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